안녕하십니까, 밑돌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리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리비안, 제가 새 차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전기차 붐으로 기존의 테슬라 말고도 현대, 폭스바겐, 포드 같은 그런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도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었고, 미국에서는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SUV 트럭이 강세인 미국 시장에서 럭셔리 전기 세단이라는 상당히 동떨어진 컨셉으로 야심차게 시장에 등장했던 루시드는 전기차 대유행 때 살짝 고점 달달하게 맛보고 현재는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고, 자금이 돌지 않으니 차기 모델 출시를 계속 미루면서 호흡기 달고 겨우 목숨만 간당간당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생 전기 회사가 리비안은 루시드와 살짝 다른 노선이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SUV와 픽업 트럭을 전기차로 만들어서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많은 유사 전기차 회사들이 명함을 내밀었지만 리비안이야말로 확실한 방향성,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겠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실행력까지 증명한 몇 안 되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기존의 내연기관 배송용 차량을 리비안 전기밴으로 전환하면서 리비안은 짭짤하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기차들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붐이 사그러들자 현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전기차 제조 회사들이 전기차 마진 남기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쪽 시장 점유율은 지켜야겠고, 허겁지겁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은 소프트웨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핵심 기술을 다른 기업에 외주를 맡겨서 받습니다. 그래서 차 한 대 팔면은 어디 돈 달라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기존 내연기관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면서 드는 인건비, 건축비, 진행비 등등을 천문학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랜 시간 시장에서 꾸준하게 전기차를 만들어 온 테슬라가 이 잡아놓은 가격선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레거시 회사들이 돈을 많이 썼다고 해서 터무니없게 가격을 높게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적어도 테슬라의 가격선에 얼추 맞게 잡아야 경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차를 팔면 팔수록 지갑에 앵꼬가 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게다가 리비안은 조지아주에 개발금 7조를 때려박는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공장에서 새로운 모델들을 찍어내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3월에 신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재정적으로 부침이 있으니까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그렇게 별 움직임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6월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자동차 시장을 들썩거리게 만드는 뉴스가 터집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약 7조에 가까운 돈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터진 겁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 두 회사의 만남은 이무송 노사연 커플 이후로 최고의 만남이다 라고 표현한 건 아니지만은 정말로 기대되는 만남이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복 사장의 인맥에 내 실력이면 이건 뭐 완전히 살아있는데 같은 완벽한 만남일지, 오늘은 그 두 회사의 동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리비안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비안은 한 발 빠르게 시장에 전기 픽업 트럭을 내놓았고 사실 퀄리티가 상당히 준수하다는 평입니다. 제 지인이 리비안 트럭을 모는데 디자인도 깔끔하고 솔직히 정말 잘 빠졌습니다. 또 대부분의 픽업 운전자들이 그렇듯이 보통은 이렇게 승용차처럼 타고 다니고 어쩌다 한 번씩 유틸리티로 쓰기 때문에 솔직히 뭐 오프로드 캐파시티나 뭐 견인 능력보다도 디자인이나 편의성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리비안 트럭이 딱 도시에 사는 픽업 트럭 라이트 유저들 입맛에 딱 맞는 픽업이라는 평을 제 지인이 했을 정도입니다. 이 리비안 디자인 보면은 그냥 나대는 거 없고 그냥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이 리비안 픽업을 디자인한 양반이 제프 하머드라는 레바논계 캐나다에 있는 이 양반인데, 사실은 이 양반이 크라이슬러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양반입니다.
크라이슬러 중에서도 지프 브랜드에서 빵구를 좀 끼던 양반인데 지금 지프 디자인이 개판인데 그나마 새끈함을 유지하고 있는 놈이 바로 그랜드 체로키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디자인한 양반이 이 제프라는 양반인데 그러고 보니까 뭐 제프 베조스도 대머리고 이 양반도 대머리고 아무튼 대머리들이 감이 좋은가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간에 그리고 2017년에 리비안 디자인 총책임자가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앞으로 리비안이 디자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책을 맡았던 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호평을 받는 오늘날의 리비안 디자인을 뽑아낸 겁니다. 아무튼 리비안의 브랜드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팬데믹, 고금리, 전기차 시장 침체 등등을 악재로 초기에 높은 기대감으로 투자자들한테 끌어놓은 돈으로 겨우겨우 지금 생명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새 모델을 출시한다, 새 공장을 짓는다 이런 뭐 대규모 사업을 벌여놨는데 정작 차가 안 팔리니까 이게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찰나에 폭스바겐이 물주가 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일단 폭스바겐은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입니다. 이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총알도 지원하고 이미 전 세계에 깔려있는 대리점이나 인프라를 갖다가 리비안에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리비안 입장에서는 이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부품 같은 거 받을 때도 업계 초짜 리비안 입장에서 전화를 거는 거랑 그러면 안 돼 하는 큰형님들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와중에 전화를 거는 거랑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무래도 세계 최고의 기업이 서포트를 해주면은 거래처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외상을 해주더라도 더 믿고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리비안 입장에서는 폭스바겐이 이 실탄을 지원해주는 게 반가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협상 테이블 반대편에 있는 폭스바겐의 입장은 어떠냐? 믿지는 장사를 할 폭스바겐이 아닙니다. 현재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이 찍어내는 전기 자동차들은 사실은 이렇게 기존의 내연기관 하드웨어 개념에 배터리를 잡아 끼워 넣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자동차 부품을 컴퓨터로 작동한 게 1977년도인데 그 후로부터 수천 수만 개의 업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각각 따로 노는 부품의 전산 시스템을 모아 가지고 차에 박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리비안이나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로 자동차 모든 시스템을 조작하는 Software Defined Vehicle이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Software Defined Vehicle의 장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전기차 어딘가 작동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기술자가 손에 기름칠 묻어가면서 뭐 볼트 쪼고 빼내고 이러는 게 아니고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쪼매 두드리면은 그 바로 고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가 아니고 마치 컴퓨터나 폰처럼 이렇게 차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에서 새로운 브레이크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면은 다음 세대의 자동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테슬라 대리점에 가가지고 브레이크 관련된 모든 부품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타자 몇 번 두들기면은 바로 새로운 브레이크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Software Defined Vehicle, 그러니까 SDV 기술, 요 기술이 가능해야 진빼이 완성된 전기자동차를 뽑을 줄 안다는 그 은근한 자부심 같은 게 이 전기차 업계에서 존재합니다. 뭐 자부심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이 기술이 있어야지 테슬라랑 딱 붙었을 때 경쟁 요소 하나가 더 더해지는 건데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이 이거를 따라가려고 해도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저그딴에는 막 돈 들여가지고 자체적으로 전기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보기도 하는데 이게 버그도 엄청나고 형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어설프게 접근하면은 진짜 절단나는 게 SDV 기술입니다. 그런 SDV 기술을 폭스바겐이 리비안에서 빨아와가지고 접목을 시키면은 엄청난 시너지가 생기겠다는 그런 계산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폭스바겐이 미국 시장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기 픽업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리비안이 이미 상당한 웰메이드 전기 픽업 트럭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이번 딜에 조금 더 신경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몇 전문가들은 아니 그냥 아예 리비안을 사쁘고 폭스바겐은 제조 쪽에 신경 쓰고 리비안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전담하면 개꿀이겠는데 하는 생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 둘의 만남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들뜬 상황이고 폭스바겐하고 리비안 투자 발표 이후에 리비안의 주가는 소폭으로 반등을 했는데 근데 영화에서 최익현과 김판호의 동행은 얼마 가지 않아서 비극으로 끝났던 것처럼 자동차 회사 간의 협업은 씁쓸하게 끝났던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폭스바겐과 리비안의 동행은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아니면 새드 엔딩으로 끝날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복 사장님 인맥에 내 실력이면 이건 막 완전히 살아있는데가 될 것인가? 어이 동업자 양반, 나이도 물 만큼 무은 양반이 어디서 개아리를 들고 있어? 가 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